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이 커지는 물류 현장에 자율주행 로봇이 새로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한 물류 IT 기업은 물류센터에 자율주행 로봇을 도입해 운영 효율을 끌어올렸는데요. 이 물류센터에는 최근 산업용 로봇 12대가 투입됐는데요. 로봇은 주문 정보에 맞춰 자동으로 이동하고 작업자는 지정된 위치에서 상품을 확인, 포장하며 작업 정확도와 처리 속도가 동시에 개선됐습니다. 이번 로봇 도입은 실증 차원을 넘어 실제 운영 환경에서의 자동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파주 센터에서 검증한 자동화 모델은 일본과 미국 등 해외 거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물동량 예측과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IT 역량이 로봇 운영과 결합되면서 작업자 동선 분석과 물량 흐름 예측, 로봇 최적 운영까지 가능해졌다는 평가인데요. 물류 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물류 자동화가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500대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요. 공기업 일부가 비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지만 기업과 일자리를 끌어올 만큼의 흡인력은 아직 부족합니다. 지방 소멸 위기까지 겹치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하나의 해법으로 꺼내들었습니다. 우선 낮 시간대 요금은 낮춰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고 지역별 차등 요금을 적용해 지방 이전 유인을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송배전 비용을 고려해 발전원과 가까워질수록 전기요금은 낮아지는데요. 석유, 화학, 철강처럼 24시간 가동 업종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엔 지역 요금제와 결합하면 상대적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 5곳의 통폐합 방안도 4월쯤 선택지를 압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력과 용수 공급 문제로 이전론에 휩싸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선 기업 선택을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정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관건은 전기요금 조정이 균형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전력 소비가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원가 절감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지방과 수도권, 밤과 낮의 요금을 현실성 있게 정비해야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유통가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들은 한국을 관광차 찾은 것이 아닌 한국을 경유하는 환승객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 환승을 기다리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쇼핑에 나선 겁니다. 쇼핑뿐만 아니라 백화점이 마련한 한식 만들기 체험에도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해 방한 외국인이 2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면서 유통가의 외국인 모시기 경쟁도 달아오르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중국 최대 명절 춘절을 앞두고 백화점들은 저마다 간편 결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외국인 전용 멤버십 혜택을 강화하는 등 관광객 유치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소비 위축 속 외국인들이 유통가 큰 손으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AI가 직접 글을 쓰고 댓글을 달고 메시지까지 보내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통제 장치가 없어 AI 비서가 사용자 의도와 다르게 문자를 보내버렸다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외 유명 AI 서비스가 대화 연습용으로 나눈 가상 시나리오 내용을 정리해 지인에게 그대로 문자로 보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용자는 말렸지만 AI는 이미 메시지를 발송한 뒤였습니다. AI가 전화와 문자, SNS까지 사람 대신 직접 연결돼 있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AI가 운영하는 SNS 계정이 이런 통신 기능과 결합되면 허위 메시지 확산이나 사칭,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 일부 AI 전용 SNS 서버에는 기본적인 인증 절차조차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부도 뒤늦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과기정통부는 AI 안전 생태계 조성 마스터 플랜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에 착수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시대 개인정보 기준 마련 민관협의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AI 보안산업본부를 신설했습니다. AI가 편의를 넘어 행동의 주체가 된 지금 통제와 책임의 기준이 시급해졌습니다.